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 전문 변호사 조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랑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영남탐정사무소의 김세원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두 분이 이렇게 한 프레임에 있는 게 생소할 텐데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는지. 대표님 먼저 연락을 한번 주셨어요. 의뢰인을 보내도 되겠냐고. 그때 저희 공조가 매우 빛을 발해가지고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된다. 제가 김세현 대표님하고 어떻게 작업했는지, 왜 제가 김세현 대표님 소개하는지 그런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자리 마련한 겁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탐정이라는 직업이 만화에서만 듣던 건데 진짜 계시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탐정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탐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탐정이에요. 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비슷한 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사업자도 못 내고 직업군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지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만 알면은 큰 문제는 없고, 탐정을 찾는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저희가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오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내한테 왔던 의뢰인들 중에 사진 한 장 받지 못하고 돈 1,000만 원을 탐정이라고 말하는 분께 드린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탐정님이 보시기에 사기 안 당하는 법 이런 곳은 걸러라. 이게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탐정사무소를 저격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편히 말씀해 주시면 예. 잘 편집할 겁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탐정업체 자체가 홍보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탐정협회, 경찰 출신, 국정원 출신, 특공대 출신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공대 출신 필요해요. 사실 그거 그냥 홍보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 한들 일하는데 경찰하고 이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문구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탐정협회 같은 경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에요. 콜센터 방식으로 협회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간 친구들한테 일을 뿌려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어제 자격증을 딴 친구들인지 이제 시작한 친구들인지 어떤 업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용 대비해가지고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냥 전화번호 하나 올려놓고 전화 오면은 계약서도 안 쓰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그게 잘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중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좋은 업체가 아니고 싸다고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이 업체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가장 확실한 거는 탐정업체에서 딴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선불로 돈을 다 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후불제로 진행하는 업체, 이런 업체를 고르시면은 최소한 사기는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찮게 하세요. 자꾸 전화 자주 해보시고 상황을 물어보시고 매번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들으면은 본인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놔두는 것보다야 쪼아주시는 편이 아무래도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진행해달라 저렇게 진행해달라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한 업무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면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들킬 확률도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은 해드리겠지만 일을 맡기셨으면 일이 끝날 때까지 믿고 맡겨주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많은 의뢰가 우리나라에 불륜이 너무 많아요. 불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같은 사람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살죠.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저도 먹고 살죠. 불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업무의 한 50-60% 정도가 그런 업무예요. 그런 업무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증거 수집을 하긴 한 것 같아. 계속 추가 증거를 수집하다가 그 대상자한테 들켰나 봐요. 그러다가 그 업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대상자 쪽에 접촉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 증거가 이만큼 쌓였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증거를 전달해버리면 가정이 깨질 수 있고, 그런 게 겁이 나니까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원래 의뢰인한테 가가지고는 아무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쪽에서도 돈을 받고 이중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케이스가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둘이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난 거야. 돈을 주고 협박을 당했다. 근데 그 남편이 또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걔는 사람 못 붙이겠지 하고 대놓고 바람 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간단해요. 일단 매일매일 보고를 들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일일 일보고 체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더라도 행적에 대해서 하루하루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누구하고 만났다 요 정도라도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맥락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보고를 듣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람 찾는 일의 경우에는 사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 찾는 일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게 몇십만 원에 사람을 찾아준다, 아니면은 터무니없다. 뭐 몇백만 원에 찾아준다고 해도 우리 업체는 못 찾았을 경우에 80%를 환불해드리겠다, 이런 문구에 많이 속아요. 왜 그게 속는 거냐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0만 원 줬는데 80%를 환불해준대. 20%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일을 안 합니다. 그냥 60만 원 벌라고 300만 원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보니까 너의 해도 안 나오고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8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벌려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일을 하고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원을 받아가지고 그 20%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검색 몇 번 하다가 어떻게 찾았다 그러면 100%다 받는 거고요. 그런 구조죠. 그런 업체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묻는 질문요. 돈 얘기죠. 얼마예요?